엄마라고 부르면 그 말 한마디로 다 용서가 될까? 은호의 머릿속엔 그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 평생 그리던 엄마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거든요. 며칠 전 그 여자는 눈물로 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호야, 나야, 엄마야. 그 말에 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함보다 계산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고성희. 이름만으로도 낯설고 묘한 기운이 느껴지는 여자였어요. 성희는 병원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은호에게 온갖 미안함과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가까이 두고도 몰라봤어. 미안해.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끌렸어. 그 말에 은호의 눈가가 젖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걸렸어요. 엄마라면 왜 이렇게 차가운 눈빛일까? 그때 성희가 던진 한마디가 은호의 세상을 뒤흔듭니다. 혹시 쌍둥이 오빠 있었던 거 기억나니? 지금 그 아이가 병원에 있어. 간 이식이 필요해. 순간 은호의 손끝이 떨렸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성희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어요. 공여자가 갑자기 취소됐어. 이제 시간이 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은호의 눈 밑엔 짙은 그늘이 졌어요. 가족들에게 피곤해서 일찍 잘게요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눈을 감는 순간마다 성희의 눈물이 떠올랐죠. 진짜일까? 그 오빠가 정말 내 형제일까?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문자를 보냅니다. 저라도 오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짧은 메시지를 본 성희의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에게 모성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죠. 25년간 버려둔 딸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희는 그동안 세상의 꼭대기에서 사는 법을 배운 여자였어요.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지금 병든 아들을 대신해 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을 찾아내어 그녀의 피를 빌려오는 것. 사랑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리겠다는 냉혹한 결심이었죠. 다음 날 성희는 은호를 다시 불러냅니다. 은호야, 커피 한잔 할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 세상이 너무 눈부셔서 울음도 잊을 만큼 예뻤단다. 그 말에 은호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끝에 던진 말이 또 한 번 그녀를 멈춰 세웁니다. 네 오빠 오늘 수술이 잡혔대.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니? 순간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동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드는 그 미묘한 감정의 틈을 성희는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 은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 정순희와의 추억이 떠오르자 죄책감이 몰려왔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오빠라는 단어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착한 마음은 결국 성희의 덫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은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그녀가 며칠째 말이 없고 눈빛이 멍했거든요. 은호 후배,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재는 말없이 커피를 내려 그녀 앞에 놓았죠.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힘들 땐 커피 한 잔이면 돼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감정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진짜 기댈 사람은 누구일까? 한편 이지혁은 다른 위기와 맞서고 있었어요. 그가 추진하던 인수 프로젝트가
갑자기 좌초 위기에 놓였거든요. 투자사들이 발을 빼고 자금줄이 막히자 모든 계획이 흔들렸죠. 이건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그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그 배후엔 바로 하늘건설의 숨은 손길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은호뿐 아니라 지역의 인생에도 손을 뻗고 있었던 겁니다. 성희는 재혼 가정 안에서 이미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박진석의 아내로서 그의 회사를 사실상 움직이는 인물이었죠. 그녀에게 지역은 단순한 청년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계획에 꼭 필요한 조각이야. 성희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호를 이용해 아들의 수술을 성공시키고 그 빚으로 지역의 회사를 압박해 결국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계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모든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성희의 딸 박영라. 겉으로는 얌전하고 차분했지만 마음속엔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은호와 성희의 만남을 목격하고 엄마의 휴대폰에서 공여자 DNA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공여자? 그 순간 영라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엄마가. 그녀는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가 한 여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영란은 홀로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당신이 만든 운명은 언젠가 내 손으로 끝낼 거야. 모든 계획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쌍둥이 오빠 이야기에 휘말려 스스로 병원에 검사를 예약했어요. 성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다 잘 되고 있어. 그녀에게 딸은 피해 관계가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죠. 검사 하루 전, 지은호의 휴대폰으로 낯선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닙니다. 보낸 사람도 번호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지엔 낯익은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죠. 성희가 의사와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설마. 그녀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그리던 엄마를 이제 막 찾았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라면? 하지만 그 의심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성재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지은호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은호 후배,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그 여잔 믿지 마요. 우리 엄마. 말하는 거예요? 성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눈빛, 사람 이용할 줄 아는 눈이에요. 나 그거 잘 알아요.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모순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성희의 아들 박영서가 급성 간부전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술실은 분주했고 의사들은 시간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성희가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은호야, 내 오빠가 위험해. 지금 아니면 늦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엔 초조보다 욕망이 먼저 비쳤어요. 지은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걸로 오빠를 살릴 수 있다면. 그 한마디에 성희는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죠. 마치 승리의 순간을 맛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희의 딸 박영라.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그 눈빛엔 분노가 번지고 있었죠. 며칠 전 그녀는 엄마의 휴대폰에서 공여자 DNA 파일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은 지은호. 그녀는 곧장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혁 오빠,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요. 지은호 씨가 위험해요.
그 말에 지혁은 모든 일손을 멈췄습니다. 그 시각 그는 중요한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참이었지만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지혁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이미 수술복을 입은 채 마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은호, 하지마. 지혁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가 당신을 속였어. 너는 그 집 딸이 아니야.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그때 복도 끝에서 고성이가 나타났어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죠. 지혁 씨, 그만 좀 해요.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아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지혁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화면 속엔 성희가 의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DNA 조작 문서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당신이 만든 진실이에요.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영화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오해 아니에요. 그녀의 손엔 지퍼백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엔 머리카락 샘플과 진짜 검사 결과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순간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성희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녀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낳았다고.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25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고 성희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지은호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성희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분노했고 그날 밤 성희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난 딸을 잃은 게 아니라 인간을 잃은 거야. 그녀의 속삭임만 공허하게 메아리쳤죠. 며칠 뒤 병원 옥상에서 성희의 구두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짧은 메시지만 남았죠. 피는 죄를 씻지 못한다. 시간이 흘러 지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슬픔이 남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카페에 찾아온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은호 후배, 이제 좀 괜찮아요? 이제야 숨 좀 쉬겠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나도 이제는 솔직하려고요. 뭐가요? 나 은호 후배 진작부터 좋아했어요. 순간 지은호의 눈가가 붉어졌죠. 그런 말, 이렇게 갑자기 하면 반칙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어요. 오랜 고통 끝에 피어난 작은 봄비처럼요. 그날 밤 이지혁은 홀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후회가 스쳐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지은호가 웃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의 머릿속엔 새로운 다짐이 스쳤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손에 흔들리지 않는 내 길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 길 위엔 아직도 미완의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었죠.